자, 비도 오고 약간 우중충하긴 하지만 토요일은 토요일입니다. 주말 토요일인데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이 라방을 들어와서 듣고 계신 분들은 다들 계획이 별다른 게 없으신 거죠? 다들요, 저랑 마찬가지로. 네, 오늘은 셔츠 말고 이거 한번 입어서 약간 더워가지고요. 그래서 약간 전문적인 이미지를 품어보려고 하는데 셔츠가 더 낫지 아무래도? 메디컬 드라마 같은가요? 메디컬 호러 드라마 한번 찍어볼까요 오늘? 네? 충분히 가능한데 쌉 가능합니다. 메디컬 호러 드라마. 이번 카메라가 더 선명하죠? 감사합니다. 이번 카메라 한번 나가보려고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요. 이것도 BJ라 그러나요? 이것도 방송에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뭐 언제까지나 뭐 항상 하던 대로만 할 수 없고 조금씩 좀 나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 보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에 조금 진지해졌다고요. 좀 진지하게 유튜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좀 투자도 조금씩 하고 있고 장비도 좀 새로 사고 있고요. 요즘 들어 촬영하는 영상은요 아직 공개가 안 됐지만요 조금 전보다 좀 좋은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좀 렌즈도 그렇고 카메라 본체도 그렇고 좀 많이 투자를 했어요. 사실은 업그레이드 많이 했는데 역시 돈이 좋긴 좋더라고요. 투자하니까 투자만큼 티가 나긴 나더라고요. 저 요즘 진지합니다. 저희 유튜브에 진지합니다. 여러분 좀 믿어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주 진지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하연님, 아기 때부터 1년 동안 저랑 제 집에 살다가 본가로 가 있는데 4, 5개월 된 것 같아요. 항상 부모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사랑도 많이 주시고 조만간 저한테 데려올 예정인데 저는 직장에 나서 집을 비워서 외로울까봐 걱정했는데 다시 데려와도 될까요? 네, 다시 데려와도 됩니다. 제가 이런 경우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 고양이의 외로움이나 고양이의 복지를 생각해 주는 건 당연한 거고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외로움도 먼저 좀 생각해다 자신의 외로움도 항상 같이 생각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외롭지 않고 본인이 행복하고 본인이 편한 것도 항상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도 굉장히요. 그리고 본인이 행복하고 편한 만큼 다시 그 행복을 고양이한테 주고 또 주변 고양이한테까지 나눠주는 이런 생활이 생활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일단은요, 우리가 고양이로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고양이를 키운다는 목적, 실내 생활하면서 고양이를 집고양이로 키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때문에 키우는 거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키우는 거고 뭐 나의 자녀를 위해서 키우는 거고 아니면 나의 정신적인 충족감이나 어떤 유대감, 어떤 세상은 외롭잖아요. 사회는 외롭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 다 외로운 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외로워요. 그리고 우리는 사회에서 존중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아요. 그 어떤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밖에서 받은 어떤 상처들을 좀 치유해보기 위해서, 아니면 외로움을 좀 덜어보고자 우리는 동물을 키우는 거고, 고양이는 거기에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거든요. 고양이는 사람의 어떤 마음과 잘 동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생활 패턴에 잘 스며들 수 있는 동물이에요. 정말 물처럼 스며들어요. 신기하게. 어떤 고양이도요,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요, 나의 생활에 정말 물처럼 스며들어 가지고요,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진 용품들이 고양이 용품으로 바뀌고, 또 어느 순간에 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고양이 위주로 생각을 해요. 아, 이거 사는 대신 고양이 뭘 사줘야지. 아, 이거는 고양이 용품 반대가 된 거죠. 이 가구는 내 고양이한테 안 어울려. 이 가구를 사면 고양이가 올라가기 좀 편하겠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물처럼 우리 생활에 스며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고양이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나에 대해서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 것보다 내가 또 행복감을 다시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고양이를 키우는 목적이거든요. 고양이를 키우세요.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좋고 여러분의 실제 몸의 건강에도 좋아요. 여러분, 중성화는 사실 서기영님 말이 맞아요. 뭐 그리고康슈님 말도 맞고요.康슈님도 오셨네. 중성화 수술은 외로워요. 만주국 감독님 만주국 감독님은 왜 외로우신 건가요 도대체? 중성화 수술 일단 필수고요. 만주국 빵 터졌다. 만주국 감독님 외로워요. 이거 쓴 거 보고. 자,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희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현재는 외롭다고 느끼시고 마음이 허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제 나이쯤 되면 외롭다는 감정이 별로 안 들게 됩니다. 축하할 만한 일이 되는 거죠. 좀 마음이 묻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외롭다는 느낌과, 혼자 살았으니까 오랫동안요, 외롭다는 느낌과 그 다음에 심심하다는 느낌이 어느 순간부터 혼동되기 시작해요. 내가 심심한 건가 외로운 건가 이런 생각을 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조금 더 나이가 드니까는요, 이게 심심하면 심심했지 외로운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심심한 것과 외로운 일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있으면 모든 외로움이 없어지면 여러분 그건 심심한 겁니다. 외로운 게 아니고요. 근데 영화 한 편 재밌게 봐도 외롭다는 감정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건 심심한 게 아니고 외로운 감정 맞아요. 그건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여러분이 안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냐가 중요한 거지. 같이 함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같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외로움이 덜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외롭지 않을 만한 사람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덜어줄 만한 사람을 만나는 거고. 그래서 고양이라 있으면 안 외로운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냐 동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 사람이든 동물에게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장가영님, 남자친구랑 저랑 고양이 각각 한 마리씩 키우고 있는데 곧 결혼 예정이라 합사를 해야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냥 신혼집에 같이 풀어놔야 되나요? 아니면 서로 며칠 동안 냄새를 맡은 후 풀어놔야 될까요? 지금부터 냄새 교환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선생님, 우리 집 고양이가 습식 사료를 주면 마음에 안 들어 옆에 잘 먹고 있는 옆고양이 똥꼬 냄새를 킁킁 맡는 척하고 습식사를 안 먹는데 왜 그럴까요? 습식사를 안 먹는 애들 있어요. 이거 정상입니다. 뭐 10살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출산을 해서 급하게 8개월 강아지를 맡고 있어요. 10살 고양이 8개월 강아지 궁합 안 좋을 가능성 높은데 일단 보겠습니다. 고양이가 늙고 뚱뚱해서 캣타워에 안 가고 거의 바닥에만 있어서 자주 마주치고 기싸움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린 강아지는 지금 한참 똥강아지니까 뭐 진짜 막 이것저것 다 재밌고 다 즐겁고 그냥 마냥 똥꼬 발랄할 때거든요. 강아지가 어려서 자꾸 덤벼요. 그렇겠죠. 혹여 싸우거나 스트레스 받을까봐 너무 걱정돼요.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을 것 같은데 10살 고양이가 어린 고양이나 어린 강아지랑 궁합이 진짜 안 좋아요. 얘들은 다 만사 귀찮거든요. 외로운 게 아니고 만사 귀찮은 애들이거든요. 근데 어린 강아지나 어린 고양이는 귀찮게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이구 손주들 재롱 보니 귀엽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귀찮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귀찮게 안 하게 영역을 분리해 주시는 거, 어차피 일시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영역을 좀 분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강아지가 못 넘게 펜스 같은 걸 쳐가지고 고양 영역과 강아지 영역을 일단 나눠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희 양이는 5개월이 다 돼가요. 그런데 자기 전에 누워서 폰만 만지면 자꾸 다가와서 물어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놀아주는데 내 폰 보는 걸 장난으로 하니까 이제 무는 것도 아파서 걱정해요. 일단은 무는 건 안 좋은 버릇이에요. 일단은 왜냐면 얘는 지금 주인이 앉거나 누워서 폰을 보면은요, 주의를 끊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요때 물면서 주의를 끌면은 자기랑 놀아주더라. 요때가 물면은 자기랑 놀아. 왜냐면 뭐 목욕을 할 때 물어도 소용없잖아요. 여러분이 밥을 하거나 밥을 먹고 있을 때 물어도 소용없잖아요. 여러분이 무언가 다른 거에 집중할 때는 물어도 소용이 없었는데, 주의를 끌 때. 근데 폰을 볼 때 보니까 나를 쳐다봐주고 바로 폰을 내려놓고 나를 만져주던가 나를 밀어내든가 나를 치워주던가 어떤 무언가 액션을 취하더라라고 얘는 배워버린 거죠. 그래서 자꾸 폰을 볼 때 무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고 폰을 볼 때만 물면은 주인이 반응을 해줬으니까는요. 자취 중인데 고양이 일주일에 한 번 5분 거리에 있는 본가에 다녀오면 스트레스가 클까요? 아니요, 전혀 스트레스 없어요. 그 정도 가지고요. 요거는 어떻게 갔다 오느냐 문제고 고양이의 성향에 대한 문제인데 5분 가지고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단 몇 가지 주의사항은 있어요. 제 영상 중에 고양이 이동에 대한 스트레스 영상들이 있어요. 특히 고양이를 가지고 여행을 갈 때 영상이 있고요. 고양이 가지고 스트레스 병원 방문하기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파양 경험이 여러 번 있는 2년 된 유기묘를 입양해서 3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데 파양 경험이 한 2번 넘어가면요, 고양이 성격도 문제지만 일단은 얘들 대부분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아요. 이거 좀 문제 있는 건데, 파양 경험이 여러 번 있는 2년 된 유기묘를 입양해서 3개월 때리고 있는데 집에서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데 관심이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계속 울어요. 그럴 수 있죠. 삥삥. 관심을 계속 끌어야 되니까요. 새벽에도 줄기차기로 잠을 못 잡니다. 충분히 놀아준데도 자러 침대에 가면 다시 웁니다. 특이사항이 되게 편하게 있는 것 같은데도 작은 소리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거는 예민한 고양이 특징이에요. 아주 예민한 고양이의 특징이고요. 이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예민함을 조금 떨어뜨려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우선은 최대한 편하게 해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편하게. 이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근데 고양이가 오랫동안 그 영역권에 있으면서 안심을 하고 점점 그 영역권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안정감을 갖게 되면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요. 아, 여기가 내 영역이고 여기서 내가 안전하구나라고 느끼면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행동 절대 하지 마시고요. 고양이가 놀랄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한번 놀라면 또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우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무고님. 정무고님한테 내가 무슨 답변 해드는지 솔직히 말하면 까먹었어. 어쨌든 감사하다니 다행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자, 세라맘님, 저녁쯤 되면 반사되는 베란다 유리로 저를 지켜보듯 고양이도 유리로 반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전에는요, 고양이가 거울을 인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거울을 쳐다보는 고양이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요즘 현대 이론은 많이 달라요. 고양이도 다 알아는 거 인지한대요. 그래가지고 고양이도 거울을 보고 저게 무슨 말 하다기까지 간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고양이도 유리로 반사되는 거, 이 말하다 왜 여기까지 나온 거죠? 진짜 멀리도 안 돼. 진짜 어휴, 유리로 반사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신임을 아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제로 아는 것 같아요. 저는요. 네코TV님,
집의 첫째 친칠라 믹스인가봐요. 둘째 스코티시 폴드 믹스고요. 고양이가 있는데 첫째가 독식으로 놀려고 합니다. 둘째는 놀려고 눈치만 보고 결국 못 놀아요. 분리해서 방문 닫아놓고 따라 놀아줘 해봤는데 첫째가 둘째 노는 것도 빼앗으려 합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모든 놀이는요 따로따로 놀아준다가 원칙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따로따로 놀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분리해서 따로 놀아주시든 낚싯대를 2개 흔드시든 따로따로 놀아준다가 원칙입니다. 아 끝났다. 스포츠 질문 끝났다. 힘드네요. 잡담이 하고 싶은데 스포츠 질문 때문에 잡담을 못하겠네요. 여러분. 차선미님 근데 그 화장품 성분을 고양이에게 몇 년간 지속적으로 공급해 데이터를 얻는 연구가 있지 않은지 모르는 게 문제 아닐까요? 일단은 요즘에는요 우리 화장품 회사들도 어디 이니스프린가 어디 몇 군데 화장품은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실험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에 선언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회사를 되도록이면 써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동물을 해야 하는 게 과연 수단이 맞는 수단일까요? 거기에 의문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정말 내가 지금 이 하는 동물 실험이 맞는 방법일까? 내가 동물 실험한 이 좋은 혜택을 내가 지금 받는 게 올바른 걸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제는요. 이젠 그럴 때가 됐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멸망할 길로 갈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그래서 저는 동물 실험을 하는 모든 거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격렬히 반대 뭐가 그렇다고 제가 뭐 머리에 막 쓰고 투쟁투쟁 이런 사람도 아니고요. 뭐 운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 글을 쓴 사람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동물 실험하는 모든 것들을 좀 싫어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나운스먼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듣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사회를 바꾸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조금 바꾸는 건 아주 작은 저같이 아주 타인의 진짜 작고 아무 존재가 없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믿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존재감 없고 일상적인 소시민들도 이제 조금씩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물 실험에 대해서. 내 채널에 들어오시는 모든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동물 실험에 반대를 하시겠고 당연하게 모피 같은 거 당연히 안 입으시겠고 그러겠지만 높아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동물 실험, 강아지 동물 실험의 80~90%는 비글을 사용해요. 비글이랑 강아지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왜 비글을 사용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 저는 좀 듣고 되게 학생 때 듣고 되게 충격적이었는데요. 동물 실험에 굳이 비글을 사용하는 목적은요, 얘가 덩치가 커서도 아니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뭐 사람과 DNA가 비슷하다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그건 개소리고요. 뭐 사람의 피부 타입이 비슷하다 역시 거짓말이에요. 동물 실험하는데 비글을 선택한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한테 순종적이라 그래요. 비글은요, 피부를 태우거나 피부 화상을 입히고 뭐 한쪽 눈에 약품을 떨어뜨리거나 굉장히 고통스러운 실험을 하게 돼요. 동물 실험에서 특히 강아지를 갖고 하는 실험은 강아지가 오랫동안 살아남아야만 되는 실험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강아지가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봐요. 얼만큼 건강이 나빠졌는지를 봐요. 예를 들면 화상 연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강아지 피부를 태워요. 계속적으로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나으면 또 태우고 이 연고 바르고 저 연고 바르고 이런 고통스러운 실험을 계속하는 과정인데 다른 강아지들은 반항을 하는데 비글은 반항을 안 한대요. 아파가지고 당장 울고 불고 짖어도 오전에 그 실험을 하고 오후에 또 가면 좋다고 또 꼬리를 치고 사람한테 온대요. 그래도 자기 좀 이뻐해달라고, 자기 좀 만져달라고, 자기 좀 놀아달라고. 그래서 그냥 얘는 자기가 자기를 아프게 한 사람을 뻔히 보면서도 다시 온대요. 오후가 되면은요. 오전에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깽깽거리면서 도망갔다가 오후에 그 사람이 또 오면 또 간대요. 한 번만 만져달라고 꼬리를 막 치면서. 그럼 또 그 실험을 하기가 안 물리고 그 실험을 다시 할 수 있기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즉 강아지 실험의 첫째 덕목이래요. 순종적일 것, 나를 물지 않을 것. 이게 첫 번째 덕목이에요. 그래서 선택된 게 비글이래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너무 온순하고 사람을 너무 맹목적으로 사랑을 사랑하고 맹목적으로 순종적이기 때문에 실험 동물로 선택돼가지고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대학병원이나 어디도 이제 복제견하면 최초가 비글이고 다 이게 그 이유예요. 비글이 순종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에서도 얘들은 사람한테 반항을 안 하기 때문에 선택된 실험 동물이 바로 비글이란 견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됐네요, 여러분. 오늘도 되게 알찬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제가 알찬 시간이 되셨길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면 토요일 휴일에 할 수 있는 거 많고 치킨을 시켜 먹어도 되고 맥주 한잔 먹어도 되는데 굳이 제 방송에 들어와서 보고 계셨잖아요. 그죠? 오늘 근데 제 영상 마음에 드시나요? 사실 카메라를 바꿔서 좀 조마조마해가지고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항상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저는 기꺼이 여러분의 피드백대로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감할게요.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